자, 오늘 같이 볼 사주 명식은 무오년, 병진월, 임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2020년 4월 19일 일요일 경자년 경진월 임진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이거는 아까 일진 사주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이미 봤던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명식을 보게 되면 이거는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이것도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둘 사주를 놓고 봤을 때는, 자, 맨 먼저 임수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수, 양에 해당되는 물이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다라든가 강, 호수와 같다라고 했어요. 작은 물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많은 양의 물이라고 했고요. 큰 물은 뭐예요? 가만히 있을 땐 잔잔하지만 이것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큰 파도가 치거나 쓰나미가 일거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 즉 일간이 일간일 뿐만 아니라 일간이 아닐 때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절제를 시켜주는 것, 통제시켜주는 것은 양토인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고, 기토는 습토 작은 흙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수를 제방하기보다는 기토탁임이라고 해서 임수를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약했을 때는 인성인 금이라든가 비견겁진 수로서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무토로서 제방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트 메뉴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고요. 똑같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인데,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이죠? 토왕절이에요. 토왕절, 토가 왕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물론 이제 임수가 진에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얘는 수의 고지에 해당이 되죠. 수의 고지. 포태법 12운성으로 놓고 봤을 때 수고라고 해서 수가 묘지를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묘지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장점을 본다라고 하면 임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다. 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임수가 술토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가 진토를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근, 지지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마른 땅이 아니라 그래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에 있기 때문에 임수가 마르진 않죠. 그건 하나의 장점인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 연지의 자수를 보고 자진합하죠. 그래서 수가 왕해집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경금까지 있어서 이 금은 토가 금을 생해주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오늘 일진 사주 명리학에서 봤던 이 명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는 어떤 사주? 신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일간이 원래는 약했던 것인데 비견을 보고 인성을 봤기 때문에 일간이 왕해진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일지에서 요거는 진토, 요거는 술토죠. 술토. 자, 진토를 봤을 때는 여기서 이 명식에서 진토를 봤을 때는 이건 뭐예요? 진진자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형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겁먹고 그러는데, 진진자형은 오히려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토가 많아지는데, 진토는 이 임수가 여기도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임수가 겁먹거나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만은, 진토가 있는 중에 술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진술충이 돼요. 진술충. 토가 충할 때는 토가 붕충이 오르보기 때문에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지죠. 거기다 대고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 진진자형일 때는 진중에 있는 개수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임수가 진의 통근을 그대로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진술충이 되는 경우에는 이 진중에 있는 개수가 충이 되면 토가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개수가 매몰되기 때문에 임수가 이 원령 진의 뿌리를 뒀던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하여 무토가 투출되어 있고요. 연지에 5화까지 있으면 이 무토는 굉장한 왕토에 해당이 돼. 이 정도 되면 어떤 정도냐면 기명,
살 격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 없는 그런 사주예요. 그런 사주. 그래서 종살격으로 봐도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뭐예요? 여기는 3주까지만 봤기 때문에 시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종살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종살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 3주까지만 놓고 이 사주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낭설이에요. 왜냐하면 생시에 따라서 이 사주가 종격이 될 수도 있겠고 종격이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 사주가 을사시가 된다거나 을사시 내지는 특히나 병호시가 됐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종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토왕절에 오술합하고 병화가 하게 되면 이거는 화가 왕할 것 같지만 오히려 토가 더 왕한 사주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토를 생조해 주겠고 진술상충함으로 인해서 임수 자체가 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종살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살격이 되면 이거는 별격이 되는 거예요. 별격. 그래서 별격이 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기명에 따라 있죠. 기명. 나를 버렸기 때문에 임수가 종격이 됐을 때는 약하다 왕하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임수를 버리고 토로 종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뭘로 본다? 토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것이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절대 종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수가 자수의 뿌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생주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격에 해당이 되는데 살이 너무 왕하죠. 살이 너무 왕하고 왕에서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뿌리가 약한 경금이 있어서 살인상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금을 극하는 위해 역할도 하지만은 일단 토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는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먼저 하기 때문에 저 병화가 금을 직극해서 없애진 않아요. 근데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화토가 강해지게 되면 염렬해지기 때문에 금이 좀 위축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고 위축을 받게 되면 술을 생하는 그런 힘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경금으로서 술을 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종살격이 되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은 무신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종살격이 되지 않아요. 무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진토는 진술상주에서 날라갔다 하더라도 시지에 있는 신금 자체에 임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금으로서 생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임수가 살이 아무리 왕하더라도 종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이 관살이 왕해지기 때문에 관살의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관살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관성이죠. 이것이 중화가 잘 되고 관살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이거는 명예가 되는 거예요. 명예.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 하죠. 이런 거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뭐예요? 그에 상응하는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이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에 상응하는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인데 만약에 일간이 약한 중에 관살만 많아지게 되면 그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명예의 실추를 보는 거예요. 실추. 그 다음에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도 놓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제 구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관살을 감당하면 명예고 내가 그 관살을 감당할 수 없으면 질병을 앓을 수도 있고 명예에 대한 실추, 명예의 손상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그야말로 뭐 조포,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질병이라든가 뭐 적군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조폭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칠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중화가 되면 내 것이고 중화가 안 되면 나를 공격하는 적군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 만약에 이 사주 자체가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축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토를 받습니다. 축토 물론 임수는 진에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 임수는 축에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관살이 너무 많은 것은 어쩔 수가 없죠. 또 신금 자체가 투출되어 있어서 임수를 생하려고는 하지만 이건 경금도 아니고 신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이렇게 신금이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좋은 사주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임수가 이걸 버리고 종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음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양간인 임수가 아니라 음간인 개수가 되면 종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양간이기 때문에 양간은 종기 부종세라고 해서 기를 쫓지 세력을 쫓지 않는다고 해서 임수는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병화, 무토, 그다음에 경금, 임수 이 5가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종하지 않아요. 털끝 많지라도 나를 생조해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종하지 않고
자기 어떤 본성의 그런 기운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양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종하지 않아요. 근데 매우 관살이 많아졌기 때문에 좋지 않죠. 관살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도 해야 되지만 업무 과다로도 볼 수가 있겠고, 일간이 약한데 업무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업무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항상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관살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항상 예민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렇죠. 항상 뭔가에 쫓기듯이 사는 듯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항상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겠죠. 칠살이 있는 사람들이 직종이 대체적으로 강한 직종을 갖습니다. 원래 그래서 질병을 고치는 사람, 의술이라든가 아니면 군인 경찰이라든가 이것이 중요한데 뭐 조폭, 깡패, 양아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신금에 의지하게 돼요. 아무리 나의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인성에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업무 과다 이런 것 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내심이라든가 참을성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버틸 수 있는 힘 있는 데까지는 참고 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주가 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반드시 약한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초년 운세가 어땠습니까? 정사대운 화죠. 임수 입장에서 이거 어떤 분들 임수 일간이 화를 보니까 재성이 들어오니까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뭐 초년에 돈 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초년 정사 무호 기비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토가 많아서 문제인 건데 화토가 많아지게 되면 화는 다시 토를 생겨주고 토는 다시 일간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일간도 극해를 받겠고 화토가 많아지게 되면 인성인 금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초년 운세가 매우 힘들었겠죠.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 시기가 30년의 이 터널과 같은 이 시기가 지나면서부터 경신 신유대운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운세가 조차가 나아지는 한데 원체 사주 자체가 면이 평구한 중에 어려운 환경이 들어왔죠. 근데 갑신대운 들어오면 좀 확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갑신대운, 경신대운 가보년 중에 이제 신장 쪽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신장은 뭐예요? 콩팥이죠, 콩팥. 그래서 토가 많으면 수가 파급되기 때문에 수에 관련된 신장이라든가 만약 이 사주가 여자였으면 반드시 자궁 쪽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뇨라든가 이런 것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콩팥이나 이런 게 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또 당뇨 같은 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운이 좋아지는 그런 환경에 그래도 질병을 얻었기 때문에 좀 콩팥이 좀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래도 치료를 받아서 그래도 몸은 호전이 되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초년 무호대운 이럴 때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아마 건강에 크게 해쳤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안 좋은 대운을 지나서 좋은 대운 때 건강이 안 좋으신 것은 좋은 대운 때는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행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가 좀 강한 직종, 칠살이면서 인성을 쓰기 때문에 선생님이죠. 인성을 쓰니까 선생님인데 체육과 관련된 이런 필라테스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인데 초년에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것이고요. 앞으로의 운세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임술대운 요 대운만 또 52세부터 요때는 한 10년간 물론 이제 세운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이제 희비가 달라지게 하겠지만 요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진술상충이 되게 되면 토가 다시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또 임술대운 안에서도 화토가 왕한 그런 세운에서는 특히 건강이 제일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 그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관살이 많은 사람들은 업무도 많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만병의 근원 뭐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건강을 많이 해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의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운동 뭐 선생님이니까 이제 요가라든가 해서 요가라든가 아니면 종교 좀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사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